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성입니다. 2시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 그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전장 하락폭을 현재는 좀 만회했죠. 어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와중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고 다른 종목 쪽,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 쪽으로다가도 고르게 돈이 좀 분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제 마감 쇼츠 통해서 얘기 드렸죠. 자, 오늘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도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좀 순환매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들 종목들이 또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 있죠.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하고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낱낱이 이제부터 파악해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저하고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하고 네이버하고 셋이 앉아서 햇빛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참, 이 댓글창을 가끔 보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뭐 쌩깐다고 맨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를 얼마나 자주 다뤘는지 이게 지난 3일 전에도 제가 휴일 때였죠. 네이버 간다, 로봇 태우고 로켓 발사 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미래에셋증권이 코빗을 인수했죠. 코빗 인수해가지고 이 네이버 카카오가 판이 커진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판이 커진다고 그날 정확하게 저점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날 이제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줬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주가가 하락하다가 연말 쪽에 하락하다가 그때부터 지난 연말에 반등이 시작했던 시작점이 됐었죠. 그 날짜로 보면은 아마 그 12월 29일 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은 7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그 얘기도 올렸고. 글쎄 제가 이쪽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나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성의껏 여러분들한테 이 성의껏,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 유료 채널에서 종목을 추천하지 않다가 어제 처음 추천했습니다. 어제 처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 딱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실제 밤에 야간에 저는 매일 밤 9시부터 10시, 어젠 11시까지 했어요. 원래 1시간만 야간에 방송하는데 2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곧 이토마토를 관둡니다. 유료 채널을 이제 곧 접어요. 네, 접고 아마 자산운용사 쪽으로 다시 갈 거라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유튜브는 당분간은 유지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것도 참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당시에 제가 한국경제 TV 앵커를 하고 있었죠, 밤에. 증시 채널 뉴욕과 서울 밤 10시 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증권 채널에서는 보기 드물게 1%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경을 그만두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회원들이나 그 방송 그다음 강연에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현대로템을 사라. 10년 있으면 이게 큰 돈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10년 뒤에 딱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봐라. 나는 내 자식한테, 우리 꼬맹이가 있는데 오늘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갔다가 왔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얘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왜 증여세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해가지고서 매달 조금씩 사서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때 매수 평균 단가가 한 2만 몇천 원 됐어요. 근데 10년 후에 정말 20만 원을 넘었어요. 10배가 넘게 갔죠. 그래서 저는 다 팔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 했더니만 댓글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거 다 먹지 못했는데 배 아프게 왜 그런 식의 뭐 잘난 척 하냐는 이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주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데 가끔은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꼬맹이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좀 신상 얘기를 좀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무려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중학교를 기숙사 학교입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인데 여기를 합격을 했어요. 거기다가
계약 전에 이제 영재반을 수학 영재반 그걸 시험을 봅니다. 그걸 시험을 보고 또 면접 시험까지도 하는데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 하는데 그것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뽑힌 애들이 한 100명인데 그 학교에 입학한 애들 100명인데 그 중에 상위 20%에 또 들어가지고 영재반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요즘 하도 이뻐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를 꿈을 꾸는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얘는 스탠퍼드를 꼭 가겠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가겠다고 벌써 초등학교 이제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스탠퍼드 자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또 이제 한번 더 왜냐면 예전에 이제 그 수익이 난 계좌가 있거든요. 그 수익 난 계좌를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수익 난 계좌 까봐라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 헛소리들 좀 그만하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실제 있는 얘기고 저는 요만큼도 거짓을 보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는 지금 세 종목을 사주려고 하는데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어제 제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걸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노스페이스를 살 거다. 이노스페이스를 한 500만 원씩 살 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 쪽에서 얘가 만약에 발사체를 성공하면 이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오늘도 또 오르고 있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얘를 500만 원 사줄 건데 아직 안 샀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뭐 제가 사고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500만 원치 사주면 얘가 발사체를 성공을 하게 되면 올 상반기 때에 다시 발사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나는 이게 크게 갈 것 같다. 500만 원이 글쎄요 하다못해 한 5천만 원은 가지 않을까. 1억 가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카카오를 사줄 거라고 했습니다. 카카오 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카카오를 사줄 거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장기적 투자한다면 카카오를 사십시오. 왜? 제가 전에도 그거를 여기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머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인터넷 플랫폼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카카오가 하고 있다. 왜? 지금 중국의 엔트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 발행 시도를 하다가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메타도 이전에 추진했고요. 알파벳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모두 뭐냐면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이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 기업체가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도 못 가지고 있고 한 거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한 종목을 더 한다면 LG CNS를 나는 사서 줄 거다. LG CNS하고 세 종목을 나는 사서 우리 딸한테 물려주면 걔가 6년 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그걸로 6년 후에 대학교 입학하고 뭐 여자애니까 군대 안 가니까 4년 동안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스탠퍼드 간대요, 지는. 그래서 6년 다닐 수도 있어요, 얘가. 의대를 갖다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6년 다니고 뭐 스탠퍼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간답니다, 대학원은. 그러면 미국 유학 비용을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유학 비용을 그렇게 좀 벌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6년 후에서 10년 후 정도, 그러니까 또 한 10년 되겠죠. 뭐 중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하면 10년 후가 딱 되겠죠. 그럼 그때 그걸로 저는 충분히 유학 자금을 쓰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도 또 이제 나중에 또 그러겠죠. 10년 후에 또 제가 만약에 그때 또 살아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10배 올라가지고 유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그거 다 못 먹었는데 또 배 아프다는 식의 댓글이 또 올라오겠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요. 아주 내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쓰는데 왜 이쪽 바닥은 다 그래요. 이 주식 바닥이 오르면 지가 잘한 거고 내리면 남 탓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사라고 해서 샀잖아. 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좋은 이슈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사라고 한 이거는 저기 뭐 유튜브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리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 팔라는 게 아니죠. 저 굉장히 요즘에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우주항공주 가지고.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비치롱 스택을 2만 원에서 다 팔았었어요. 근데 18,000원 또 내려오길래 18,000원에서 또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늘 뭐죠? 미래에서 벤처 투자를 갖다 15,000원에 밑에서 사가지고서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그냥 미래 빛으로 냈을 때 그냥 사라. 팔았다가 또 산 거야 그냥. 이만 무조건 넘어간다고 난 본다. 급등 한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AP 위성 또 올라가고 있고. 뭡니까 또 그거 말고도 또 많죠. 또 있지. 뭐 세트가이 그래 세트가이도 수익 냈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오늘 LS 머티리얼즈 어제 얘기 드린 게 좀 빠지는데 저는 더 사고 싶어요. 더 삽니다. 저 같으면 저라면 더 사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영상에서 그랬죠. 오늘 저기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오르는데 카카오는 65,000원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하나 얘기 먼저 얘기 이거부터 보고 가시자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팔아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 동향 본다면 네이버가 1위고요. 카카오가 3위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미래에셋. 오늘 미래에셋 증권도 아침에 8시에 얘기했어요. 그죠? 나는 참 열심히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주 그냥 매일에 매일 에브리데이. 근데 내가 반말은 하지 맙시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나보다 분명히 어린 것들이 반말하는 거는 내가 못 참겠다는 거지. 내 반말하고 욕지거리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장 빠질 때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그 위험성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시장 아직 빠질 때 아니다 인버스 사면 안 된다 인버스 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유튜브 한 지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쯤 됐는데 나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묵묵히 제가 하는 걸 갖다 지켜봐 주신 분이 최소한 3, 4천 분들은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댓글창에 올라오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만 아니 하도 울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도 뭐냐면은 우주항공주가 좋았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이제 뭐냐면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8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거죠. 미국에서 오늘도 이 로켓랩이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마감에 올라와 가지고서 상승은 끝났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는 상장 후에 좀 주가가 그동안 밀렸어요. 근데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약하지만 두산 에너비티 쪽, 그러니까 원자력주 쪽 움직였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다 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그 뭐죠?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오늘 로봇주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오히려 사야 돼요. 사야 된다고 봅니다. 로보티즈가 한 5% 밀리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 빠지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 주말 동안의 영상에서 뭐라고 제가 올렸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주말 동안에 요거네. 주말에 올렸죠. 외국인들 주식 쇼핑 목록에 본다면 1위가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오늘 매수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매수 누적 규모가 9천억이 넘습니다. 단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의 2위입니다. 2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차트를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카카오의 외국인들 이건 주가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얘기 드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주가는 아직 저 밑에 처박혀 있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냐 이거죠. 왜 카카오를 이렇게 매수하는지를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한다면 그동안 삼성전자는 13조 원을 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10조를 팔았어요. 반대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HBM 반도체에서 1위는 누가 봐도 하이닉스죠. 근데 2위가 치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판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업계 1위는 네이버죠. 우리나라 플랫폼에서는. 근데 네이버의 아성에 도전하는 카카오 쪽의 외국인들은 방점을 찍고 네이버는 그동안 2조 천억. 물론 최근 직전에 한 5거래일 오늘까지 해서 6거래일 정도는 기관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양쪽 다 매수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쿠팡하고 스테이블코인 두 가지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전적으로 카카오예요. 전적으로 많은 비중은 카카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네이버를 더 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제 뭐냐면 저희 회원분들한테 밤에 야간 방송하면서 나는 내 딸내미한테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서 네이버 카카오가 예전에 상장 초기의 주가하고 막 보여드리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그 직전 고점 2021년 그 당시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지만 지금이 저로에 난 기회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 이게 참 주식은 냉철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냉정한 머리로.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빨리 우주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도 드려서 벌써 우주항공주 얘기가 3주가 됐어요. 3주가 되고 비트론 엑스텍은 더블 올라갔고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는 60%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지금 60% 올라가고 있고 AP성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한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노코라고.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분류를 해놓고 아우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 다음에 방산주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작년 연말부터 그랬어요. 방산주 연말에 작년도 12월 달에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2월 조정받을 때에 주식을 사놔라. 1분기를 바라보고 주식을 비중을 늘리기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심하게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애들 저금통 깨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주식을 사고 나중에 돈 벌어서 애들 용돈 더 많이 주라고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맞죠?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서로.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여기다가 이제 반말하면은 반말은 서로 하지 맙시다. 나도 이렇게 존댓말을 차분하게 하는데 왜 반말을 하냐고. 신밥 먹고 비싼 밥 먹고 뭡니까? 반말하고 서로 그러지는 마시자고요. 좋아. 욕은 해도 좋아요. 뭐 욕 흉봐도 좋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왜 안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중하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그런 식의 그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는 거는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저는 로봇 태권브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니고 AI도 너 틀렸다고 하면 걔도 발끈하는 경우가 있어요. 챗GPT 한번 써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 왜 갑자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1조 넘게 팔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네이버하고 이 카카오를 갖다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일단 첫 번째로는 쿠팡에 대한 이 얘기도 드렸어요. 이전에. 제가 이전에도 뉴스를 발췌를 해가지고서 3주 연속 지금 현재 이 쇼핑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1위가 지금 현재 네이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마트 규제에 대한 완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가지의 원인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려면 신세계도 움직여야 되고요. CJ 대한통운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한진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네이버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맞죠? 유추를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탈쿠팡이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한테 수혜 가능성이 있다면 이 반쿠팡 연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 주가가 오늘 날아갔어야 될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세계도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쪽에 그 흡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신선식품과 관련된 쪽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신세계도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이 네이버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움직여요. 신세계가. 현재 1% 하락하고 있고 CJ 대한통운도 0.6% 뿐이 0.6%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왜 움직이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해서 요거부터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정된 거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강력하게. 절대 불가. 은행이 51%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자꾸 은행의 51%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우리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뭡니까? 카카오는 당연히 카카오뱅크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카카오 그룹은 뱅크를 발행자로 해가지고 자체 내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얘기가 최근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는 은행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발행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당이 지금 현재 은행의 51%를 절대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걸로다가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불가가 아니라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또 국회에서 지금 현재 그 심포지엄, 포럼이 열리고 있어요.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여당은. 끝내 이거는 허가할 수 없다. 왜? 혁신적이라고 얘기한 거에 무색하게 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위원회 쪽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지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에 강세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왜? 네이버는 은행하고 연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가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 네이버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거기다가 이제 미래세까지 코빗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세 증권도 자기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오늘 뭐 미래세 증권이 주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플러스 뭐 지수 움직임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상장에 대한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뭐 이건 것까지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래세 증권 쪽도 미래세 증권이 오늘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이버가 움직이고 카카오가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또 볼까요? 지금 더 늘었는지. 지금 또 늘었는데 1,700억 가까이 되고 카카오도 5,700억 가까이 되고 아까보다 또 늘죠. 계속 매수를 확대하고 있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아셔야 되죠. 그러면은 주식을 뭐 카카오 하나 가지고 하는 거고 네이버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한 종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이 종목 쪽으로다가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시도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식은 감나무 밑창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대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운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주식이. 운용에 대한 개념. 어제 제가 밤에 우리 야간 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운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밤에 한 2시간을 떠들었어요. 저 혼자. 주식을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주식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고, 나는 4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급변하는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시장 맞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다만 언제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금을 좀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운용 전략, 물론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 토요일에 하는 강의 영상에 이걸 한번 할 겁니다. 그냥 감나무 밑창에서 입 벌리고 하고서 여기서 감나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르길 기대한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운용을 잘해야 돼요. 자금의 운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고 애널리스트가 돼야 되고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 1인 3역을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고도의 전문 분야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죠. 뭐 그래요. 속상할 때는 남 탓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직업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용사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조용히 그냥 내 수익 올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됐으니까. 근데 또 이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제가 여기 일반 투자자들을 대면하는 자리에 왔더니 낯설어요. 예전에는 방송 진행할 때도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그 팬들도 많았고 한데 이게 지금 시장에 지금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기술적인 우리 차트 강의할 때도 카카오의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언급을 했어요. 카카오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네이버가 올라오지만 네이버는 지금 이제 막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카카오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깔고 앉아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전은 주가가 65,000원대 위로 올라올 때의 거래량 볼륨 대비해서 이번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도 쉽게 올라와요. 쉽게. 그게 달라진 포인트예요. 여기서 65,000원 넘어가면 나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애들이 짱구가 아니에요. 저렇게 8,000억 넘게 좀 주식 사가지고서 걔들이 그거 8,000억이라는 데는 갖다 물린다? 그 10%만 손실나도 800억인데 800억 어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숫자로는 구경해봤습니다. 숫자로는
근데 진짜 손으로 다 만져보지도 못한 800억을 외국인들이 10%나 하락시키고 그래가지고 난릴까요? 그렇게 바보 멍충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량 뺏기지 마시라고요. 물량 뺏기지 말라는 얘기 제가 몇 번이나 합니까? 물량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LG CNS? LG CNS는 지금 굉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뭐죠? 이 저거 뭐야? 자동차 전기차 판매 실적이 그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안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지금 우리나라 국내 AI 산업군의 종목들 중에서 LG CNS만큼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제가 단언코 얘기드립니다. 없습니다. 그 유튜브 밈 보면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나오는데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거예요. 다 돈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제가 영상에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제 주말 동안의 영상에서 이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게 요것만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은 검색 엔진은 구글이든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하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 그죠? 이게 뭐냐면 공용의 개념이었어요. 공용. 모든 정보가 공유하는 개념이었죠. 공유. 이전에 검색 엔진 시대에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용 플러스 자기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기 데이터가. 그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갑니다. AI로 하게 되면 각자 도생,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이 많은 애들이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테슬라한테 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쉐보레 캐딜락인가 저기 뭐죠 큰 차 있어요. 캐딜락 뭡니까 엑스칼레이드인가 하여튼 뭐 큰 차가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게 지도 매핑 기준 해가지고서 자율주행을 하거든. 그 자율주행 지도를 한국의 정밀 지도가 해외 반출이 안 되니까 그거를 130억인가 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샀대요. 그것도 일종의 데이터죠. 그게 돈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운용사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못 따라옵니다. 삼성 SDS도 LG CNS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기로 할 수 있다고 그걸 갖다가 높이 사가지고 나는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우주항공주 날아가고 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뭐 맨날 얘기도 안 한 거 무슨 뭐 이빨만 턴다고 하는데 다 기록이 있습니다. 다 기록에 다 이 영상 기록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한 개의 영상도 저는 수정하거나 삭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음성 안 들어간 건 삭제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쪽으로 물론 삼성전자가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모레 8일날 이제 예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미국의 칩 주가는 빠졌지만 장비주는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장비주를 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 얘기했고요. HPSP도 얘기 드렸어요. 대체 불가의 기업군을 사야 된다. 장비주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한화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쪽이다. 이 HPSP나 이에스틴, 그 다음에 넥스틴 이런 회사들을 관심 있게 봐라. 그게 아마 돈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시장이 빠르게 연초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쪽 내면 쪽의 내용이 급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은 영원히 시장에서 뒷방 신세고 뒤에 처지게 돼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은 저도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떤 분이 오늘 어저께인가 비치로 넥스텍 물어보는데 경고 종목 지정되는데 괜찮냐고. 괜찮지. 그게 뭔 상관인데. 그 어차피 비치로 넥스텍은 넥스 트레이딩에서 거래도 안 됐던 종목인데 뭔 상관이에요. 신용하고 미수 어차피 안 되는 애인데 쟤는. 그냥 미치겠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개인 투자 말고요.
저랑 함께하는 개인 투자가 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이 약물고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따 4시 반 마감 쇼츠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